2020년 12월간 보배드림 사람들을 분노에 휩싸이게 만든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신축 빌라에서 일어난 역대급 민폐주차 사건인데요. 해당 차주는 반성은커녕 고소드립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보배드림 사람들에게 영혼까지 탈곡되며 참교육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벤틀리 민폐주차 사건에 대해 빠르게 알아봅시다. 이 모든 일은 2020년 12월 16일 보배드림에 올라온 하나의 글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경찰도 못 말리는 비싼 외제차 주차 갑질에 39세대가 죽어갑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는 여러가지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39세대가 살고 있는 한 신축 빌라. 이곳의 주차구역은 29자리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한 세대에 한 곳에만 주차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문제의 차주가 등장하며 이 모든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주차 공간에 차량 여러 대를 가져와 무더기로 주차를 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벤틀리, 벤츠, 레인지로버, K7 등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벤틀리 차주는 민폐 주차로도 유명했습니다. 두 자리를 차지하며 5일 넘게 주차를 하는 건 기본. 어쩔 때는 심지어 세 곳을 차지하며 민폐 주차를 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차는 바로 나가야 한다는 듯 다른 사람이 이중 주차를 하지 못하게 비스듬하게 차를 대놓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큰 문제점은 중립기어를 해놓지 않는 부분과 연락 두절인 경우가 매우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차주와 만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한 번은 한 사람이 오전에 부모님 생신으로 차를 빼야 한다는 요청을 했으나 택시를 타고 가라며 망발을 일삼은 적도 있었습니다. 오후 3시나 돼야 빼줄 수 있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건 덤. 거기다가 이 갑질적인 태도는 빌라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벤틀리 차주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정문에 벤츠 차를 무개념 주차해 놓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벤틀리 차주가 나타나 할아버지 뻘인 해당 보안관에게 욕설을 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수개월이 넘도록 벤틀리 차주의 이런 민폐 행동이 이어지자 참다 못한 주민 중 한 명은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붙이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벤틀리 차주는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면 되지. 이딴 거 쳐붙일 시간에 전화 한 통 하세요. 집주인이 그렇게 돼도 된다고 했어요. 뭘 제대로 알고 좀 말하세요. 전화 한 통 한 적 없으면서. 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이었습니다. 2일만 주차를 해놨다는 거짓말은 CCTV 확인 결과 5일 연속 주차인 것이 밝혀졌으며 전화하면 당장이라도 빼줄 것처럼 말했지만 이미 그는 연락두절로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 차량이라는 부분도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게시글이 부착된 이후 해당 벤틀리 차주는 본격적인 테러를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지하 주차장에서 클렉션을 계속 울리며 소음 공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집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으며 소음 테러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계단을 탁탁거리며 올라가며 큰 소리로 입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멀쩡히 주차된 차를 빼서 차량 통로를 막아버리는 행동도 보입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그때뿐이고 소음 공해와 민폐 주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유지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였기 때문에 경찰을 불러도 해결을 할 수는 없었고 그렇게 입주민들은 8개월 동안 자신의 차를 놔두고 택시로 출근을 하는 등 수없이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입주민들은 참다 마지막 방법으로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단숨에 베스트 글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주차 테러의 연락두절, 적반하장의 행동까지 보이는 이 차주는 누가 보기에도 상식을 벗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역대급 민폐 행동을 보이는 인물에게 보배드림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각자 자신의 능력을 기부해주며 해당 입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여러 기자들에게 연락을 하며 공론화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은 차량 명의에 대한 부분과 다른 의혹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다며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사람들의 관심이 몰릴 때쯤 모든 댓글에 딱 비추 한 개씩이 바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여튼 이 사건은 뉴스 기사로도 보도되기 시작했고 공중파 뉴스까지 타며 스케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던 와중 몇 시간 뒤 추가 소식이 알려지며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민폐 주차를 하며 갑질을 부린 해당 벤틀리 차주가 보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최초 글을 올린 사람과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던 아카라를 고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 유리한 것만 올려놓으셨네요. 잘 봤습니다. 라며 비꼬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평범한 일반 시민의 엄청난 응징이 이어집니다. 자신을 가족과 평범하게 살아가는 배나온 아저씨 라고 지칭한 아카라님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앞에서는 죄송하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던 것과는 반대로 뒤통수를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을 풀며 벤틀리 차주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기 시작합니다. 벤틀리 차주님, 개인 차량 렌트 사기로 처벌받으신 이력이 있으시죠? 당신이 타고 나타났던 모든 차량이 떳떳한 차량일까요? 그 중에 정식 렌트카도 있겠지만 사용 목적을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FX 마진거래, 여러가지 등등 구속된 유명 유튜버 오른팔 노릇하면서 불법 같이 진행한 적 없으신가요? 용서빌면 다른 건 신경 안 쓴다 하였죠. 그러신다는 분이 뒤로 딴소리를 하시네요. 하나하나 다 증거 찾아내서 당신 비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제발 정신 챙기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벤틀리 차주의 정체가 사기꾼 유튜버 빅보스맨의 오른팔 치킨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짧게만 설명하자면 빅보스맨은 불법 개인 렌트업을 하며 수익 배분 조건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차량을 뽑은 뒤 돈을 주지 않고 대포차로 팔아버리는 악행을 일삼던 인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 기자님 채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카라의 글이 올라간 후 치킨맨은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며 각 입주민들을 찾아가 사과를 한다는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카라의 참교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카라는 해당 차주에게 몇 번이나 기회를 주며 진실한 사과를 원했으나 끝까지 치킨맨은 거짓말을 하며 남을 속이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예로 치킨맨은 빅보스와 헤어진 뒤 절대 해외 선물 관련 일을 하지 않는다며 아카라에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카라님이 조사를 해본 결과 치킨맨은 박북구 해외 선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게 확인되었으며 일이 터지자 재빠르게 영상을 삭제하며 흔적들을 없애려 한 게 확인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치킨맨이 매번 어머니 차량이라고 주장하던 벤츠 차량 또한 타인 명의의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카라의 조사 결과 해당 벤츠 차량은 빅보스맨이 수익금 배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뽑은 차량이었으며 이후 빅보스맨이 구속된 후 행방이 묘연한 차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치킨맨은 차를 애타게 찾던 차주에게 차를 찾아주는 비용으로 15%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며 아카라의 분노를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벤츠 차량은 현재 아카라님에 의해 원래 차주에게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1차 탈곡에 이어 2차 탈곡도 이어졌습니다. 아카라님이 이번엔 치킨맨과 관련된 레인지로버 차량의 주인도 찾아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빅보스 측에서 레인지로버 차량을 대포차로 날린 뒤 치킨맨이 해당 차량을 모종의 방법으로 절도했고 그 후 제3자에게 전달된 후 지방에 있던 차량을 강제로 회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이쯤 되면 이분은 진짜 뭐 하시는 분인지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치킨맨이 타고 다니다가 버린 또 다른 차량을 2년 만에 주인에게 찾아줬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후 아카라님은 모았던 자료를 수사기관에 모두 넘겨주었고 자신은 평범한 보배 아재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열심히냐는 일부 사람들의 의문에는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이자 딸아이 아빠입니다. 그들과는 어떠한 일면식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냥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빽 있다고 설쳐대면 일반 시민은 그냥 당해야 합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 뿐입니다.
저도 보배에 올라오는 짤 보면서 흐뭇해하는 평범한 아저씨일 뿐입니다. 이렇게 벤틀리 갑질 주차에서부터 이어진 이번 사건은 제2국면을 맞이하며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번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봅시다. 숨은 범죄자들이 사방에 깔려있군요. 정말 아카라님은 짱이십니다. 한 수 배워가고 싶습니다.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쉽사리 사과할 인물은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하게 사과? 자신의 비리가 탄로날 것 같으니 사과로 여론을 진정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느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 내시경 받으러 갔다가 암 발견한 거죠. 전부 다 까발려줘야 저런 애들이 얌전히 살지 않을까요? 배째라고 하다가 미안하다고 했다가 고소한다고 했다가 죄송한다고 했다가 처신만 잘했어도 탈곡기 돌아가진 않았을 텐데 요즘 지가 잘못해놓고 뻑하면 명예훼손 지겹네요. 역시 보배님들은 모이면 무섭군요. 몸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정의를 행하는 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보배입니다.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마음으로나마 응원과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수많은 내용이 있었으나 중점적인 내용들만 위주로 편집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느낌을 제대로 담아 편집했나 모르겠네요. 역시 보배에 능력자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